자, 언론과 유튜브에 대한 저널리즘에서 관한 이제 방송이 있었어요. 저희가 늘 의심하고 있는 손석희 씨가 나와가지고 유시민 전 이사장하고 김의원 데스크 실장을 한국일 데스크 실장을 모았는데 아니 왜 이 조합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삐뚤어져 있는 언론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 기사를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MBC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 20일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와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 실장이 유튜브 저널리즘의 현재와 레거시 미디어인 기성 언론의 역할과 한계를 두고 논쟁을 벌였는데요. 이제 유시민 작가는 기성 언론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유튜브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 김희원 실장은 기성 언론을 포기할 게 아니라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강조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왔던 게 이제 애완견 얘기했어요. 랩독, 머치독, 관련한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얘기는 유시민 장관이 아니라 그 진행을 보던 손석희 씨가 먼저 한 얘기거든요. 유시민 전 이사장이 말하기 전에. 뉴스룸. 네, 뉴스룸에서 2번이나 얘기를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손석희 씨가 구체적인 자신이 했던 그 얘기에 대한 얘기들을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있는 언론이 스스로를 권력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임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반론으로 나와서 자기 편 얘기 안 들어준다고, 말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애완견이냐,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어떤 제재가 있었어야 되는데. 와, 진짜 이 한국일보 김희원 뉴스 스탠다드 실장,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애완견이라고 비판한다. 정말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라 비판했나? 내 애완견이 아니라고 비판한 거 아닌가? 나한테 불리한 보도가 나면 비판한다. 도대체 나라는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엮어갖고 하려는 뉘앙스로 그 얘기를 던지는 것 같은데, 진짜 이재명 대표는요, 다른 과거의 어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만큼도 언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크게 항의하지 않는 스타일이야. 최근 들어 이제 당대표 그만두시면서 하신 얘기가 거의 유일하다, 최초인 얘기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언론에 대한 문제는 지적했지만 거기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고 치면 민주당 측에서 지금 있는 언론관계 4대법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언론하고 대대적인 전쟁을 한번 붙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걔네들은 그런 거야. 아니 그러면 레거시나 우리 기존에 있는 언론들이 보도 안 하면 뭐에서 얻을 건데 뉴스를. 이런 식으로 시건방을 떨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 너무 어이가 없었어. 야, 유튜브도 결국은 우리가 기사 낸 거 가지고 니들 떠들어대잖아. 우리 없으면은 유튜브도 풍성해지지 않아? 할 얘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 말에 반은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진보계에 있는 유튜버나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유튜버들이 주로 끌고 오는 소스가 뉴스나 이게 신문에서 기고된 글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에다 뭔가 살을 덧붙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거는 완전 현실에서 동떨어진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진보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 그대로 차용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얘들이 얼마나 허황되게 잘못된 보도를 그렇죠. 하고 있는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언론이, 레거시 미디어가 제대로 보도를 하면은, 오히려 언론이 너무나 제대로 보도를 하면 유튜브가 할 게 없어요. 왜? 진짜 제대로 보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 사실은 진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밝힐 게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근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는 게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얘기하는 요만큼도 우리는 와, 또 이런 데서조차 거짓말을 치네? 왜곡 보도를 하네?
라는 걸 하기 위해서 유튜브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깡그리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게이트라고 설명하고 있는 청담동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참사의 배후 또는 그 사건의 진실, 그리고 뭐 그 가까운데 가장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김건희의 디올백 관련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요, 만일에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가 없었다고 하면, 서울의 소리나 뉴탐사나 아니면 뉴스타파라는 매체가 없었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한테 알려지기나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슈의 중심으로 오기나 했을까요? 전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은 뉴탐사에서 탐사 취재한 거, 탐사 보도한 거, 그게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나고, 서울의 소리에서 탐사 보도하고 취재한 게 얼마나 난리가 나는데, 그거 보도 안 하잖아. 더군다나 이러한 보도를 했던 사람은 법의 테두리와 상관없는 방식으로 압수를 하고 수색을 하고 구속을 하고 기소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고, 정작 니들이 했던 큰 거짓말들이나 감춰진 왜곡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니들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고쳐쓸 수 없는 언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고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뭘 고쳤어요? 대안이 없다는 거야. 기존에 있는 언론이 없어지면 국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정보에 대한 취득할 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왜 대안이 없어? 지금 진보계에 있는 사람들 뉴스 안 봐요. 그 뉴스 안 봐요. 시청률 드라마 시청률보다 낮아. 여러분 TV 뉴스 다 끊으신 지 2년 넘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누가 TV 뉴스 봐? 우리 안 봐요. 초대박 드라마가 아니면요, 일일 연속극이나 아침 드라마보다는 최소한 9시 뉴스, 메인 뉴스가 항상 더 높았어요. 최소 30% 이상의 시청률은 나왔었다고. 지금 15% 나오는 시청률 나오는 뉴스 하나도 없어. 아, 진지님이 일단 한번 없애보고 얘기하자고. 너무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 진짜 없애보고 얘기하자. 없애보고. 그렇게 해야지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없애보고. 아, 그래도 언론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그때서야 만들자. 공중파 뉴스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3일만. 어떻게 되는지.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유튜브의 성장과 또 대한 언론의 성장에 대해서 저것들은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은 영향력 없어.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영향력, 더 큰 신뢰도를 얻어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 어떤 주류의 이 안에도 주류는 있으니까 주류 안에 흐름들과 탄압들과 거기서 오픈되는 정보들이 말하자면 골고루 공신력 있게 여러 사람들한테 퍼져가지 못하고 일종의 매니아층을 통해서만 조금 이게 가고 있는 부분은 참 안타까운 것이긴 하지만, 그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언젠가는 기존에 있는 레거시를 대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주시민들이 그 김 실장의 얘기에 되게 분노하셨거든요. 도대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레거시 미디어 언론인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본 마인드가 저거구나라는 걸 제대로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일상적으로 제가 만나는 언론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는 뭐냐면 특권의식, 선민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제대로 된 기자지만 유튜브 하는 니들이 뭘 알아서, 그리고 니들 수준 낮잖아. 저는 진짜 제가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모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제 기분이. 그걸 쫙 읽어갔는데 감히 인터넷만 검색해도 나오는 내용을 일개 유튜버인 니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이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지금까지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애들의 전형적인 마인드 있잖아요. 난 특별하고, 그다음에 저 어리석은 대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가짜뉴스에 선동당하고, 저런 것들은 아주 그냥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 돼. 그 마인드가 그냥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소위 엘리트로 살아왔던 적폐 세력들의 아주 기본적으로 장착된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걸 본인이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조차 그리고 그런 걸 입 밖에 냈을 때 지금 시민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조차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라고 생각해. 그 정도로 이미 너무 일반 대중 민중들과는 너무 멀어져 버린 사람들. 딱 그 느낌이에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그 경계의 벽이 허물어질 거예요. 레거시와 인터넷 미디어들, 대한 언론들하고의 그 벽이 무너질 겁니다. 전애들이 벽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지네들이 이 수익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이런 면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라든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인정해요. 응.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TV를 통하지 않으면 유명인도 안 만들어지고 상품 광고도 안 되고 대한민국 유통이나 홍보가 멈출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모든 부분 안에는 뭐 예능부터 드라마라든지 사람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뭔가 혹함이 있는 데가 이제는 경쟁을 통해 갖고 이겨나가요. 그러니까 모든 TV 3사가 드라마를 냈다 그래서 다 수익을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충분한 시청 나오는 거 아니야. 치열하게 치고받고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OTT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는 공중파들이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들 우리가 보잖아요. 뉴스도 언젠가 그렇게 돼요. 언젠가 뉴스의 공급처가 너희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기득권이 오래 지나갈지 모르지만 대한 언론들의 규모가 커지고 그 대한 미디어들이 충분한 수익과 또 충분한 어떤 실체를 확대할 수 있는 진짜 인터넷 방송의 유튜브 방송국이 이 기존에 있는 레거시 못지않은 분야들을 탐사하고 보도하고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생겨지게 되는 그 시점에 가면 이건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정부 보조금만 끊어도 무너지겠죠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양문석 의원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조선일보 실제 영향력 몇 %냐. 그 영향력에 맞게 정부 보조금 주고 정부 광고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법에 맞게 원칙에 맞게 집행하자라고 양문석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조선일보로부터 겁나 처맞고 있는 거잖아요. 미친 듯이 발광을 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아까 언론고시를 통과했다는 엘리트 의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시가 실제로 있어서가 아니고 그 정도로 통과하기 어렵다. 그래서 언론고시란 말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그러면 저도 그렇고 이정일 PD도 그렇고 언론고시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예능을 만드는 PD들, 예능을 만들고 그 코미디 만드는 PD들, 그 PD들의 역량이 얼마나 떨어지냐면은 유튜브로 개그맨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네들 자체 만들잖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재밌는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유튜브 그 영상들. 실제로 1대1로 붙여놓으면은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메리트는 시스템 빵빵하게 갖춰져 있고 안정된 방송사에 소속돼 있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야, 내가 엘리트고 난 그래도 그러니까 도대체 그 검증이라는 거예요. 저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 검찰들도 난 검증 받아가지고 검사직 얻었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니들이 뭘 알아서? 니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알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 공식을 다 깨야 될 텐데 아직도 그 적폐 세력들은 그게 너무나 공고하게 머릿속을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과 김 의원의 어떤 시각차와 토론의 대결의 결론은 결국은 앞으로 레거시와 유튜브 대한방송들에 의한 영향력의 대결로 다시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기고 있어요. 왜? 총선에서 이겼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180을 그렇죠. 하네, 130, 150을 하네, 그 난리를 치고 온갖 일방적으로 빨아주는 그 홈그라운드를 끼고 한 한동훈과 윤석열이 처참하게 패배했잖아요. 그럼 그 반대에 있는 정보들과 거기에 대한 대안의 뉴스들을 전하는 매체들은 사실은 유튜브 뿐이었어, 대한민국에서는. 신문이 있어, TV가 있어, 라디오가 있어. 모든 언론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가 이겼단 말이에요, 선거에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패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이제는 사라져야 될 상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도태당하는 거죠. 근데 도태당하지 않으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 세금 받아가면서.